정신 상태가 도대체 어떨까 참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한번 육성을 저희가 준비해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전 어금니 아빠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나 기억할지 얼마나 살지 모른다고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동안 70만의 기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늘 기억하고 싶습니다. 행복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도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제가 써놓은 글을 보면서도 제가 무슨 글을 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었다면 저 부분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써놓고 자기도 금방 잊어먹는다. 이게 알츠하이머, 뭐 치매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대목인데 저것도 혹시 연출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목소리가 울먹이지 않습니까? 예. 정신지체 2급 장애. 저는 저 판정을 어떻게 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복합장애가 상급, 3급이 있어가지고 합쳐가지고 예. 2급 장애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지적 정신지체 2급 장애의 판정 원인에는 이 사람이 앓고 있었던 희귀병, 이전병 이게 많이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정신지체 2급 장애인 사람이 저렇게 말할 때도 발음이 똑똑하고 예. 그리고 자기가 지금 마치 동정심 자기가 써놓은 글을 보면서 무슨 글을 썼는지 모르겠다. 금방 잊어버린다. 이건 자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 사람이 생계를 어떻게 유지했습니까? 자, 차 수리를 했어요. 차 수리 인터넷으로 했는데 그 차 수리에 대한 용어까지 전문가 못지않게 많이 알았다는 겁니다. 예. 애견 판매업도 없어요. 이거는 물론 이건 뭐 정신체 2급 장애인 분들이 꼭 그런 거 못한다는 법은 아니지만은 저는 상당히 이 사람이 영리하다. 그리고 뭐 수제 승용차, 문신, 외제차 이 정도로 할 정도면은 그러니까 결국 뭐겠습니까? 이 딸을 이용한 거죠. 이 딸은 이 아버지한테 철저히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해야만이 내가 유전병을 앓는 거를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게 제 추측입니다. 예. 네. 그동안 한 10번 정도 언론에 노출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일반인들에게 그 부녀의 상황에 대한 동정심을 이용해서 후원금을 마련하고 그걸로 이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꽤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순수한 마음으로 후원했던 사람들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 주제를 좀 살펴볼 텐데요. 이 딸도 의문투성입니다. 딸이 과연 살해 동기에 그 드링크를 넘겼는데 밖에 나가서 이제 죽음을 알고도 SNS, 카톡을 했다는 지금 얘기가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5시간이나 밖에 나가 있었고 아빠의 전화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그 분명히 죽었을 수도 있는 시간인데 그 다음날 태어나게 저렇게 내일 시간 돼 놀이동원 가자? 실제 나가서 또 친구들과 어울리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딸은 아마 이 친구를 유인해가지고 수면제가 된 드링크를 먹였을 때 그리고 나가라고 했을 때 이 아버지가 왜 이 자기 친구를 갖다가 유인했는지 이거 다 알았을 겁니다. 죽일 거는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니 죽일 거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후에 갑자기 들어와라. 예. 이 사체를 이제 같이 들어왔죠. 유기해가 집에 같이 데리고 들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때 이제 딸이 울먹였다는 목소리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아마 그때 전화 내용이 그 이영학이가 그 자기 딸한테 얘기를 했을 겁니다. 하다 보니까 내가 죽겠다. 빨리 들어와서 나하고 같이 이 사체를 좀 옮겨야겠다.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이영학이가. 그 다음에는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했겠죠. 예. 그리고 사체를 차 안에 실으면서 또 뭐 했죠? 이 딸로 하여금 어머니 영정, 숨진 어머니 영정을 들게 했습니다. 예. 그거 왜 들게 했습니까? 그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 아마 제가 할 때는 그때부터는 이 이영학이가 딸에게 교육을 시킨 것 같습니다. 세뇌. 그렇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해라.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딸이 또 자기 친구를 죽였거든요, 아버지가. 그럼 심리적으로 불안해가지고 그렇죠. 또 다른 돌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항상 그 다음부터는 딸을 데리고 같이 이제 범행에 직접 가담하게끔 한 거죠. 네, 잠깐 저 CCTV 좀 주목해 주시길 바랄게요. 지금 보면 저 트렁크에 방금 친구의 시신을 넣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 딸의 지금 몸놀림을 보면 위축되거나 겁이 나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영정 사진까지 들고 뭐 아무렇지 않게 지금 아빠를 따라하는 모양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친구가 죽은 모습을 봤을 텐데도 그 다음날 다른 친구에게 우리 놀자, 놀이동산 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솔직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이에요. 네, 가장 이제 이해가 안 가는 네. 게 만약에 누군가가 뭐 친구를 만나러 우리 집에 왔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외출을 할 일이 있으면 그 친구하고 같이 나가야죠. 그렇죠. 나가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자기 혼자 급하게 밖에 나가야 될 일이 있으면 친구에게 양해를 구하고 예. 뭐 무슨 일 때문에 급히 갔다 이제 돌아오는 그건데 그게 아니고 수면제까지 먹이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나갔다. 네. 그리고 이제 막상 자기가 이제 외출해서 돌아와 보니까 친구가 이제 죽어 있더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날 되면서 다시 친구들에게 놀자고 해가지고 자기가 외출해 왔다가 그러고 나서 중간에 이제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이제 급히 이제 울면서 이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일반적인 그 여중생이 행동을 예. 할 수 있는 뭐 이런 게 아닌 거죠. 지금 보시기에는 이게 수동적인 공범이냐 또는 아니면 적극적인 뭐 공범이냐 네. 봤을 때는 적극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기가 뭐 이 모든 걸 갖다가 뭐 딸이 뭐 주도하고 이런 건 아닐 겁니다. 분명히 아버지의 어떤 뭐 지시나 명령에 따라서 통제된 그런 상황에서 했지만 그런 어떤 행동들을 하는 데 있어서 평상시와 같이 아버지의 말에 별다른 의문을 달거나 거부하지 않고 그걸 갖다 순순히 따라했던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렇게 이영하기가 저렇게 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아이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실종 신고가 됐을 거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시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정을 갖다 알겠습니다. 저렇게 강하는 저런 것들은 네. 굉장히 연출된 모습이고 뭐 추모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의 동정심을 갖다가 유도하는 또 그런 하나의 모습으로 연출이다. 보이는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의혹투성이인 어금니 아빠 관련 사건 좀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후에 시신을 넣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 딸의 지금 몸놀림을 보면 위축되거나 겁이 나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네. 영정 사진까지 들고 뭐 아무렇지 않게 지금 아빠를 따라하는 모양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친구가 죽은 모습을 봤을 텐데도 그 다음날 다른 친구에게 우리 놀자, 놀이동산 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솔직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이에요. 네, 가장 이제 이해가 안 가는 네. 게 만약에 누군가가 뭐 친구를 만나러 우리 집에 왔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외출을 할 일이 있으면 그 친구하고 같이 나가야죠. 나가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자기 혼자 급하게 밖에 나가야 될 일이 있으면 친구에게 양해를 구하고 예. 뭐 무슨 일 때문에 급히 갔다 이제 돌아오는 그건데 그게 아니고 수면제까지 먹이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나갔다. 네. 그리고 이제 막상 자기가 이제 외출해서 돌아와 보니까 친구가 이제 죽어 있더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날 되면서 다시 친구들에게 놀자고 해가지고 자기가 외출해 왔다가 그러고 나서 희귀병, 예. 이전병 이게 많이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정신지체 2급 장애인 사람이 저렇게 말할 때도 발음이 똑똑하고 예. 그리고 자기가 지금 마치 동정심 자기가 써놓은 글을 보면서 무슨 글을 썼는지 모르겠다. 금방 잊어버린다. 이건 자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 사람이 생계를 어떻게 유지했습니까? 자, 차 수리를 했어요. 차 수리 인터넷으로 했는데 그 차 수리에 대한 용어까지 전문가 못지않게 많이 알았다는 겁니다. 예. 애견 판매업도 없어요. 이거는 물론 이건 뭐 정신체 2급 장애인 분들이 꼭 그런 거 못한다는 법은 아니지만은 저는 상당히 이 사람이 영리하다. 그리고 뭐 수제 승용차, 문신, 외제차 이 정도로 할 정도면은 그러니까 결국 뭐겠습니까? 이 딸을 이용한 거죠. 이 딸은 이 아버지한테 철저히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해야만이 내가 유전병을 앓는 거를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게 제 추측입니다. 예. 네. 그동안 한 10번 정도 언론에 노출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일반인들이 아버지가 그 후에 갑자기 들어와라. 예. 이 사체를 이제 같이 들어왔죠. 유기애가 네. 집에 같이 데리고 들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때 이제 딸이 울먹였다는 목소리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아마 그때 전화 내용이 그 이영학이가 그 자기 딸한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 하다 보니까 내가 죽겠다. 빨리 들어와서 나하고 같이 이 사체를 좀 옮겨야겠다.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이영학이가. 그 다음에는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했겠죠. 예. 그리고 사체를 차 안에 실으면서 또 뭐 했죠? 이 딸로 하여금 어머니 영정, 숨진 어머니 영정을 들게 했습니다. 예.
그거 왜 들게 했습니까? 그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 아마 제가 할 때는 그때부터는 이 이영학이가 딸에게 교육을 시킨 것 같습니다. 아, 세뇌. 그렇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해라.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딸이 또 자기 친구를 죽였거든요, 아버지가. 그럼 심리적으로 불안해가지고 그렇죠. 또 다른 돌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항상 그 다음부터는 딸을 데리고 같이 이제 범행에 직접 가담하게끔 한 거죠. 네, 잠깐 저 CCTV 좀 주목해 주시길 바랄게요. 지금 보면 저 트렁크에 방금 친구 에게 그 부녀의 상황에 대한 동정심을 이용해서 후원금을 마련하고 예. 그걸로 이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꽤 잘 잘 알고 알고 있는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네, 자, 알겠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후원했던 사람들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 주제를 좀 살펴볼 텐데요. 이 딸도 의문투성입니다. 딸이 과연 살해 동기에 그 드링크를 넘겼는데 밖에 나가서 이제 죽음을 알고도 SNS, 카톡을 했다는 지금 얘기가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5시간이나 밖에 나가 있었고 아빠의 전화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그 분명히 들어왔으면, 그쵸? 죽었을 수도 있는 시간인데 그 다음날 태어나게 저렇게 내일 시간 돼 놀이동원 가자? 실제 나가서 또 친구들과 어울리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딸은 아마 이 친구를 유인해가지고 수면제가 된 드링크를 먹였을 때 그리고 나가라고 했을 때 이 아버지가 왜 이 자기 친구를 갖다가 유인했는지 이거 다 알았을 겁니다. 죽일 거는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니 죽일 거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근데 정신 상태가 도대체 어떨까 참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 한번 육성을 저희가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전 어금니 아빠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나 기억할지 얼마나 살지 모른다고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동안 70만의 기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를 기억하고 싶습니다. 행복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도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제가 써놓은 글을 보면서도 제가 무슨 글을 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금방 잊어버린 거는요. 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었다면 저 부분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써놓고 자기도 금방 잊어먹는다. 이게 알츠하이머, 뭐 치매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대목인데 저것도 혹시 연출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목소리가 울먹이지 않습니까? 예. 정신지체 2급 장애. 저는 저 판정을 어떻게 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복합장애가 3급, 3급이 있어가지고 이걸 합쳐가지고 예. 2급 장애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지적 정신지체 2급 장애의 판정 원인에는 이 사람이 앓고 있었던